안녕하세요. 재무정보 시스템 5강 시스템 요구사항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뷰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observation이라고 해서 직접 관찰을 하거나 혹은 documentation analysis라고 해서 문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oint application design과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는데요. needs와 requirement가 있게 되는데 사용자들은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원하는지 혹은 사용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이제 업무 문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양식, 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류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양식,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런 작업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혹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들의 어떤 프로시저나 프로세스, 절차들을 살펴봄으로써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용자나 어떤 보고서나 혹은 양식이나 혹은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이런 requirement를 수집할 때 필요한 어, 개인의 특성은 importance라고 해서 무엇이든 의문을 가지고 또 그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impartiality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이나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또 모든 전체 구성원들에게 치우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그룹이나 한쪽 부분에 치우친 자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 어떤 제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해오던 절차들이 있다. 뭐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서 다른 것을 시도하거나 진행하거나 하지 못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attention to detail이라 그래서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는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세밀한 그리고 세심한 판단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미 우리 회사의 고객인데, 커스터머인데, 그 고객이 최근에 어떤 주문 활동이나 아무런 액션이 없다고 해서 이 고객과 관련된 내용을 다 삭제한다거나 없앤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고객이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고객으로 다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주의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임이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볼 때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사각형으로 보이던 것이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이게 구인데 구가 사각형으로 보인다거나 혹시 다른 도형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프레이밍,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또 새로운 결과를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딜리버러블이나 아웃컴들, 산출물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과의 대화나 혹은 사용자들과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서들이나 파일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아웃컴이나 딜리버러블들을 우리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정보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직이 어떠한 데이터 처리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 조직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사항 조사를 위한 산출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우선 인터뷰 결과서나 관찰 노트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존 문서 및 파일은 사업 목표 및 전략이 들어가 있는 혹은 업무 양식 및 리포트 샘플이나 컴퓨터 출력물,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 절차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 직무에 대해서 설명한 기술서, 그리고 또 트레이닝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매뉴얼,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플로우 차트와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문서들, 그리고 우리의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컨설팅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기존 문서 및 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반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합동 애플리케이션 설계 모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인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모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의 케이스,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보고서들,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산출물이나 이것들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컴퓨터 기반 정보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은 첫 번째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운영과 관련돼서 현 시스템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조직 활동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들과의 인터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observation이라 그래서 작업자의 관찰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작업자를 관찰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업무 문서는 조직에서 데이터와 정보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보고된 이슈, 정책,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업무 문서를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팩트, 사실이나 그 사람들의 opinion, 의견이나 혹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하고 있는 추측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뷰를 하는 개인의 어떤 태도나 몸짓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우선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계획을 짜서 거기에는 우리들이 파악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또 상대방 이제 인터뷰하실 분하고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뉴트럴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즉 중립성을 갖고 있어야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인터뷰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갖고 있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노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인터뷰가 수행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또 노트를 해야지 이 인터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바라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파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5-3은 효과적인 인터뷰를 위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 일정을 수립하고, 즉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의 일정을 약속하는 준비를 합니다. 인터뷰를 위한 체크리스트나 의사일정이나 질문 등을 준비하고요. 중립적인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유도신문 같은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 인터뷰 내용의 기록은 인터뷰를 한 번에 수행하고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가 허용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합니다. 또 인터뷰 내용의 검토는 인터뷰를 수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인터뷰 일자를 검토합니다. 질문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뷰 대상자를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또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넓은 폭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며 잠재적 사용자와 관리자들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인터뷰 질문은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가 오픈-엔디드 퀘스천입니다. 개방형이라고 해서 사전에 정의된 응답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식의 상대방의 대답도 다 청취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 예상하기 어려운 응답을 조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Close-ended question이라고 해서 폐쇄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자는 구체적인 응답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을 때 유용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을 때 필요합니다.
그림 5-2에서 보시면 인터뷰 양식이 있는데요. 인터뷰 대상자나 수행자, 또 장소, 또 약속 시간, 또 목적과 개인정보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 예상 시간, 또 전반적인 어떤 관찰 소견, 그 다음에 미해결 이슈와 다루지 못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한 인터뷰 양식 중에 보시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픈엔디드로 질문했을 때 나오게 되는 대답을 적고요. 그때 대답을 할 때 이 사람의 태도라든지 혹은 대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추정을 하는지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찰을 해서 또 그 내용들도 같이 그 옆에 작성을 하게 되죠. 또 시스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직접 관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터뷰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데,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관찰하는 사람의 개인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편파적인 관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조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다녀온 사신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했죠. 한 명은 전쟁을 할 거다, 한 명은 전쟁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의견에 따라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찰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평소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절차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분석에서 우선 현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problems with existing system 그리고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국에 그 정보가 available 하다고 하면 어떤 기회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주요 사용자들의 직위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특별한 정보 처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규칙, 조직의 운영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formal 시스템하고 informal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formal 시스템은 시스템이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공식적인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서나 이런 것들에 기술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formal 시스템이고요. informal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포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혹은 개인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예, 버릇이나 습관이나 혹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혹은 어떤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인포모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중요하게 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 5-4는 이제 관찰과 문서 분석을 비교한 건데요. 정보의 이제 풍부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을 통해서는 많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문서 분석은 이거를 이제 좀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시간은 관찰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문서 분석은 그거보다는 좀 적은 시간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관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고요. 문서 분석은 이제 보통에서 그거보다는 적게. 그다음에 추가 조사 및 정밀 조사의 기회는 관찰이 상당히 좋고요. 문서 분석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제 기밀성의 경우는 관찰 대상자는 조사자가 알고 있으며 관찰로 인해 관찰 대상자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경우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문서를 단순히 읽는 것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행간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참여 정도는 관찰 대상자의 참여는 본인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문서 분석의 경우에는 참여는 없고 또한 확인 과정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 가능 대상은 제한된 인원과 각각에 대한 시간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분석의 경우에는 문서가 분석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joint application design 같은 합동 애플리케이션 설계 방법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 관리자들, 시스템 분석가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수집하는 목적이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1박 2일로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워크숍 같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시스템의 초기 버전이 빠르게 구축되고 그리고 SDLC를 대처하거나 강화시켜 나갈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종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개발을 할 때 프로토타이핑과 같은 방법론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조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참여자는 우선 조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세션 리더가 있는데요. 이 세션 리더의 경우에는 조인 애플리케이션을 조직하고 또 이 진행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에 여러 그룹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주고 그리고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퍼실리테이터 조정자로서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요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스폰서, 후원자가 있게 됩니다. 이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결국에는 뭐 프레지던트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치프 executive officer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끝까지 참여하지는 않고요. 회의 처음 시작할 때 혹은 끝나기 전에 이럴 때 와서 시작할 때 잘 진행해 달라 인사하고 뭐 끝나고 나서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좋은 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가들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서기, 스크라이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IS 스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스템 분석가들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애널리스트, 정보 시스템 계획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퍼스널,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IS 스텝이 되어집니다. 최종 결과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운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문서가 최종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oint Application Design 회의를 수행하는 걸 보시면 스크린이 있고 발표용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룹별로 앉아 있죠. 중간에 Facilitator, 세션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아젠다에 따라서 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의 경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작동하는 시스템 버전으로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일단 시스템으로 변환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유용한 경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은 수의 사용자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설계가 복잡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요구되어지거나 혹은 분석가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거나 혹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프로토타이핑이 유용하고 이제 단점의 경우는 공식적인 문서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사용자의 의견에 의존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고 독립형 시스템 개발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들과의 데이터 공유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SDLC에는 체크되는 나름 중요한 요구사항들, 보안이나 데이터 입력 통제, 데이터 표준화 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제대로 사용되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레디컬하게 급격하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조직의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또 단계들을 통합하고 미래의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재설계를 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특정 고객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특정 결과물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활동들이나 고객 및 산출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나 혹은 앞서 요구사항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기법들이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특정 활동들을 식별해내야 되는데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한 후에는 재설계를 통해서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는 특정 활동을 규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해서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조직이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비즈니스 규칙들을 붕괴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동안 우리 내부에서 사용이 되어져 왔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급격한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Disruptive Technolo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5-5를 보시면 파괴적 기술을 통해 제거되는 관습적인 조직의 규칙이, 우선 규칙이 정보가 센트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최근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만이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비전문가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조직은 집중화와 분산화된 조직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지다 보니까 동적인 조직 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근데 관리자들만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의사결정 지원 툴이 비관리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요. 근데 필드 인원은 그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사무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무선 데이터 통신과 휴대용 컴퓨터는 근로자들에게 가상의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구매자의 최고의 접촉은 대면 접촉이다라고 했는데, 쌍방향이 가능한 통신 기술을 통해서 복잡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예전에 되었는데, 지금은 위치를 자동으로 이제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정된다고 했는데, 파괴적 기술은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인터뷰,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들과 함께 또 Joint Application Design,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작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